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 박사님.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할 계획을 계속 세운 지 1년 아직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올려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혼 해주시는 기동량님, 눈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정기혼 해주시는 운누나 27님, 팟빵으로 2만 원 정기혼 해주시고 계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업데이트하려고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기가 막히게 진짜 회비 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는 무한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한 회 한 회 끈끈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모르겠어요. 더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만 있고 시간이나 노력을 못 들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중이라서 한번 고민을 좀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방금도 내보냈어요. 제가 빨리 껐네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멤버 근황 시간입니다. 멤버 근황 전에 댓글 소개를 할까 했는데 댓글에 지난번 방송에 감사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들으면서 네. 이거 시간을 적으시고 거기에 의견을 주신다든지 "이거는 이걸 설명한 거구나."라고 이제 단어를 달아 주셨다든지 하신 게 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시뮬레이션 했던 그새 행위자 관심만 기반. 가지고, 맞아요, 행위자 기반 네. 모델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비슷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분이 어허. 권병창님 "연락처 좀 알 수 없겠냐." 이렇게 문의를 해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계속된 여러 가지 요청들, 그리고 게스트로 와 주신 분들 덕분에 풍성해진 콘텐츠, 그다음에 그 중앙 통로로서 저희가 있는 덕분에 계속 연결되는 지점들이 보여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고 들어 주신 모든 네.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생각보다 행위자 기반 모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시나 보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댓글 달아주신 분 계시고 팟빵에도 댓글 달아준 분들 계셨고 되게 팟빵에도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네. 팟빵에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련 분야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구나. 그니까, 역시나 그니까. 또 가슴이 쫄깃해지는 그런 긴장해야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아니 들으시고 연락이 왔다는 거 자체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맞아요. 분이 자기소개하고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연락하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이걸 들었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뭔가 놀라운 일이었던 '지켜보고 것 있다.' 같아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고 아. 보니까 우리 방송 듣고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들 연락처 좀 달라고 연락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메일들을 종종 주시더라고요. 아마 인제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인제 '찐 전문가가 여기 나왔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 보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생기셔서 그런지 네, 꼭 이렇게 메일들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컨설팅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콘텐츠를 이제 홍보하듯 만들어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 노출이 되면 그걸로 연락이 돼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처럼 이제 그런 콘텐츠 생산 활동하기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어요."라고 알릴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진 기분? 옛날에는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진짜 직접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해야 됐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게 약간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게 그 홍보 활동의 일환이라는 게 너무 보이는 활동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팔러 영업할 왔어요."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어어어. "너네 이거 어렵지? 우리 솔루션 쓰면 쉬워." 약간 이러면서 강의하는 어 사람도 있고. 예. 맞아요. 강의의 목적이 홍보에 있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근데 맞아요. 우리 방송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죠. 우리가 영업당해서 모셨다기보다 우리 지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 그거 신기하던데 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요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영업 목적으로 나오실 분들이 없었네요. 그죠? 아마 이제 저희가 일부러 초청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기업분들이시거나 아니면 그 채용 방송 해 달라고 했던 것, 요런 거 정도가 사실 이제 그게 목적이 드러나는 걸 보여주고 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고, 그게 일부러 저희가 어떤 게스트를 초대했는데 이분이 자기의 어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 목적이 음. 영업이었다, 약간 요런 상황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쵸. 보통은 뭐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은 솔루션 개발하고 나서 "이거 음음음. 우리한테 배우시면은 편합니다." 이러면서 영업하는 목적이거나 아니면 뭐 새로 책을 냈을 때 책을 홍보하는 목적이거나 이럴 때 인제 방송에 많이 출연들 하시는데 우리는 좀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성격이 좀 다르네요. 아니 사실 약간 매니악해서 그런 게 아닐까, 아직 채널이 작아서 아. 그런 게 아닐까 아 생각이 들어. 그럴 수도 이제 있겠다. 어 사실 그 홍보 때문에 나와 주는 것만으로 사실 감사한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제품 소개를 우리가 굳이 마다한 건 아니니까. 그쵸, 그쵸, 그쵸. 단지 그리고 또 "너네가 그 정도의 그 채널은 아니다." 그니까 어. 왜 그 유튜브에서 지금 요즘에 제가 보는 것들 중에 이제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오고 인기 있고 잘 나가는 거는 이영진 님 채널인데,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이라는 그 술방이 아 있어요. 네네. 예. 예능. 예. 예능이죠, 예능이죠. 예. 음. 지금 뭐 다른 근데 그거는 한 번 하나 만드는 게 한 20분 정도 나가는데, 그게 뭐 300만 조회 이런 거는 우습게 나온대요. 100만 조회 이런 거 우습게 나오고, 그러니깐 거기 한 번 나가서 같이 술 한 번 먹는 걸로 자기가 "나 이번에 나왔어요."라는 걸 관심을 끌 수 아. 있는. 예. 그래서 "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노래 냈어요. 영화 찍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 라디오 안 스타 그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혼자 어어어. 하고 술방처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장르의 술방이 있는데 지금 뭐 아마 '이영진 님이 제일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그런 채널들 운영들을 꽤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걸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거기서도 사실 '나 지금 홍보할 거 없는데 나온 거야.' 이것도 되게 약간 의리고 찐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든 건 맞지만, 홍보 목적으로라도 나와서 콘텐츠를 풀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럼요, 그럼요. 아니 뭐 들을 것이 있다고 하면 뭐 홍보하는 거야 좋은 일이죠. 알리는 것도 그쵸, 중요한 그쵸. 일이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오시는 분들에게도 더 그런 '활발한 교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네. 저희가 캐파가 안 돼서 지금 데뷔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음. 음. 또 뭐 청취자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어떤 패널한테 뭐가 궁금합니다." 요렇게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이렇게 끈을 놓지 않고 있기 최대한 때문에 어떻게든. 네. 네 어떻게든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뭐지? 어 그분도 컨텐츠 요청 왔었잖아요. 김 팀장님이 출연 아 은지님 성사했었던. 맞아요. 네.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분은 그것도 재밌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 '아 저게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원 랩실 출신이신가 보다.'라는 것을 캐치하시고 진짜. 네 진학 상담을 하고 싶어서 네 메일을 요청을 하셨고 제가 연결해 드렸는데 되게 감사하다고 또 답메일을 주셨어요. 말씀을 맞아요. 많이 답메일이 나누셨다고 왔었던 기억이 하더라고요. 나요.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대단하시다. 굳이 학교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또 인제 아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또 네 아이 연락을 그럼 자꾸 티가 주셨더라고요. 나지. 그쵸. 안 날 관심 수가 있는 없죠. 분들은 아실 수 있죠. 이게 뭐 엄청 큰 예. 시장은 또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게 네.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음. 알겠습니다. 저희 근황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댓글 얘기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서 바로 콘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해 보려고 했다가 박 박사가 하기로 했습니다.
짜잔. 와. 아니 난 박 박사 콘텐츠가 더 좋아. 왜, 왜? 가감 없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게스트분들 아 그런 나오시면 게 쪼끔 그래도 있겠구나. 약간 눈치를 보면서 불편하시지 않을 질문들만 골라서 해야 되는 고런 게 있는데 아 우리끼리 할 땐 그런 그래요? 게 없잖아. 하고 싶은 거 다 물어볼 수 나 있잖아요. 불편해해도 돼. 아닙니다. 안 불편한 게 더 좋죠. 저도 사실 이런 거 하면서 다시 지식에 대해서 정리하고 리마인드하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깐 저는 이 방송이 이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쓴다.' 그다음에 이거에 막 '콘텐츠 생산하는 노력을 한다.' 이런 레벨의 문제라기보단 그 '가장 좋은 공부는 가르치는 거다.'라는 말을 실현하는 것 같은 맞아요.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두 분이 저의 마루타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나가다가 '아 이거 됐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인증입니다. 인증. 네. 아마 제가 계속 개발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은 그쪽 관련된 필드에 있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개발자랑 같이 일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 쪽에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은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이런 콘텐츠를 계속하고 있고요. DB도 추가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난 김에 그냥 '놓치지 말고 하자.'라는 맥락에서 인증을 꺼내게 됐고요. 김 팀장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면 인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증이 감정적으로요? 아니면은 아니, 논리적으로요? 그냥 인증이 먼저 어떤 뜻이에요? 드는 예예. 어떤 뜻이에요, 인증이? 인증. 내가 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 어. 네. 어떻게 알 수 상대가 있지? 내가 나인지를 의심해 하니까 "아 예. 나 맞아요." 하고 알려주기 위한 어떤 일련의 번거로운 작업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뭐 둘이만 알고 있는 비밀 정보 같은 걸 물어본다든지 이런 걸 하나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또 어 뭐 있어요? 또, 또 뭐가 생각나는 있을까요? 대로. 예. 일단 인증하면 대한민국에서 PC를 써본 사람이라면 공인인증이라는 단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일 많이 인증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가 공인인증, 뭐 공인인증서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것도 종류가 되게 그러네요. 많기도 하고 그게 제일 먼저 맞습니다. 떠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해야 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하시게 될 거고 또 음. 한편으로는 이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또 갱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왜 이렇게 네. 여러 번 갱신을 해야 될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갱신 그쵸. 예 음. 맞습니다. 음. 이제 인증이란 단어는 보안에 연결돼 있어요. 근데 보안에 연결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인증이 아까 김 팀장이 말한 단어와 잘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끼리는 얼굴 생김새, 그동안 내가 이 사람을 봐왔던 태도, 말투, 그다음에 몸짓 이런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개별 사람을 식별하고 '아 이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깐 본능적으로 인증이란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뒷모습만 봐도 알아.' 이런 것들은 인증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 음. 레벨을 봐야 되는 건가? 얼굴로 생김새로는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아니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도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유전자로도 예. 증명하기가 어렵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점이 어디에 찍혀 있나 이런 거 봐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음. 그렇게 과거의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인증이 필요해요. 그게 공인인증서의 일종이겠죠. 국가기관에서 사람을 등록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걸 뭘로 확인하죠?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뭘 쓰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쓰고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는 '내가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에요.'라는 뜻이어서 '발급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가.'로 확인을 하죠. 음. 근데 위조하기 좋다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뭘로 해요? 지문? 지문 등록하지 맞습니다.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문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게 인증이야. 인증이라는 단어에서 뭐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인증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대표적인 인증의 범위인 공인인증서 얘기가 나왔길래 그거 먼저 얘기를 해 보고 있어요. 인증은 '내가 누구다. 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등록하고
다음에 다시 왔을 때 등록된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음.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어서 로그인하면 인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예. 상태에서 하는 활동들은 다 같은 사람이 하는 걸로 치는 그쵸, 거죠. 그쵸. 예. 공인인증서는 뭐냐 그러면 인증하는 방법이 아이디 비밀번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공인인증서는 굉장히 긴 비밀번호 하나 가지고 '저 사람이구나.'라고 식별하는 거야. 내가 이 비밀번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라고 하자.'라고 등록을 해 놓고 '내가 발급한 음. 공인인증서가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음. 이거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특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발급할 때 나라는 사람을 확인해. 휴대폰 번호로 휴대폰 인증하죠. 그렇죠. 휴대폰 없는 사람 인증해 주라고 다른 인증 시스템도 있어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아 그거 뭔지 맞아요. 까먹었다. 옛날에 뭐 있었는데 저 쓰다가 안 썼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 휴대폰을 사용한 공인 인증 인증서 발급이란 걸 하게 되는데 왜냐면 누군지 아 식별하기 위해서예요. 아니 그래서 드는 생각이 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그러면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핸드폰 번호가 필요한데 음음. 핸드폰 번호를 인증하려고 그랬더니 뭐 계좌번호를 내놓으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양쪽이 서로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얘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인증을 다른 기관이 인증했음을 갖고 인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그러니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도움을 그죠. 받고 있는 거죠. 음. 맞아요. 그냥 예를 들어 휴대폰이야. 휴대폰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신분증이라고 하면 뭐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랑 뭐 주민등록증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 공인 발행 문서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다라는 걸 인증을 하죠. 그 인증을 가지고 휴대폰을 발급받습니다. 그럼 휴대폰은 "누구의 휴대폰 번호가 무엇이다."라고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인증해서 발급을 해 줘요. 그러면은 그 휴대폰 번호 사용자는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인증이라는 단계는 왜 생겼냐면 국가기관에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다."라는 거를 다른 사설 시스템에 인증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인터넷을 쓰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이제 휴대폰 번호라는 건 통신 장비로서 기능을 하니까 누구든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인증 방식으로서는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식별하기 위한 다른 서비스들이 휴대폰 인증을 사용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지금 이 얘기들은 모두 휴대폰 발급이 정상적인 절차를 이루어졌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야?"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나 맞아."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긴 비밀번호 만들기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디 비밀번호도 사실 생각을 해 보면 아이디라는 건 뭐지? 짧은 길이의 어떤 글자 갖다가 어 그 사람과 나만 서로 알고 있기로 한 어떤 정보를 확인할 때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키 같은 거예요 그냥. 색인 같은 거죠. 우리가 뭐 책장에다가 책 꽂아 놓을 때 이름 순으로 꽂아 놓으면 찾기 빠르잖아요. 그것처럼 긴 비밀번호로 해도 되거든요. 아주 긴 비밀번호로 해도 돼. 근데 그걸 찾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 컴퓨팅 비용이 비싸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짧은 키 하나랑 "비밀번호 네가 아무거나 만들어." 이렇게 해 갖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그냥 긴 비밀번호 있는 거랑은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어 말 그 자체로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랑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그걸 비슷하게 하는 게 개발 사이드에서는 SSH 키라는 게 있어요. SSH. 네. SSH가 뭐의 약자인지 까먹었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 시큐어 셀이래요. 시큐어 셀이라고 부르고 시큐어 셀에서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암호키 같은 걸 만들어요, 굉장히 긴. 그게 공인인증서에 사용하는 게 암호키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뭐 내가 사용하는 키는 키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구나.
"열쇠는 이거야."라고 저쪽에 주고 내가 나 들어갈래." 할 때 열쇠를 가져가서 같이 비교해 보는 짓을 해요.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암호에 대한 거는 아예 다른 주제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아주 긴 그냥 문자열이에요. 여러 뭐 이상한 랜덤으로 만들어진 문자열이어서 그게 군대 누가 가면 우리 많이 만들어도 하는 거잖아요. 암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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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본 원리는 그렇죠. 예를 맞아요. 들면은 기본 원리는 그래요. 예. 숫자 1 하면은 "너는 컵이라고 얘기해." 그다음에 숫자 2 하면은 "너는 뭐 키보드라고 얘기해." 이렇게 인제 약속을 해 놓고 그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면 통과. 틀리면 어어. "뭐야 너 왜 아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걸 알고 있는 사람끼리는 내가 미리 서로 알기로 공유했으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아.' 같은 걸 하기로 한 거죠. 음. 그래서 "아이디가 없어도 된다. 아이디라는 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인증이라는 겁니다. 아이디 그러니까 계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인증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은 거의 모든 사람은 '인증이 무엇인지를 겪고 있다.' 아니구나. 국가기관 인증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모두 다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음. 삶에서 인증이라는 단계를 해본 사람들이에요. 안 하고 살기에는 거의 어렵겠죠? 일단은 거의 정도가 이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할 거예요. 예. 뭐 나 혼자 산다 아니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그 누구죠? 산에 사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아니 그것도 '나는 있죠. 자연인이다.' 이런 분들? 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국가기관에 아예 출생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우리나라에선 어려운 얘기긴 하겠네요. 그쵸. 일단 학교 우리나라의 다닌다 환경에서는 치면 네네. 우리나라의 환경에선 쉬운 일이 아니다 정도는 그러겠네요.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보안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아이디 비밀번호 같이 유출되기 쉬운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긴 키라고 하더라도 암구어라고 하더라도 암구어 자체가 어쨌든 뭐 작성돼 있어야지. 그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 외에 네네네. 그 비밀번호 그 가입을 할 때 보면 비밀번호와 네네. 관련된 것은 그 시스템 관리자들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도 내 비밀번호를 모르나요? 아 어 그러면 나중에 제가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그걸 어떻게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세로 설정이란 기능으로 하는 거예요. 아예 새로 만들기 그렇게 안 하기 네.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깐 그럼 일단 첫 번째 사실 질문은 맞아요? 정말로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뒤에 질문은 맞아요. 실제로 뒤에 사람들이 질문. 모르나 그러니깐 "그걸 모른다고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냐?"라고 질문한 거잖아요. 네네. 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맞아요. 모르고 근데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운영자가 실제로 모르느냐는 "예, 아니요."예요. 그건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음. 보장하는 게 ISMS 인증인데 그런 거예요? 그 네네네. 기술을 사용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예가 되기도 하고 아니오가 되기도 하는 거군요. ISMS 인증은 얘가 잘했는지를 검사하고 뭐지? "잘했어요." 도장 같은 걸 찍어 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ISMS 인증을 통과했어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증대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 운영자가 "그걸 알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돼 있네요."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ISMS 인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겠군요. '얘가 내 비밀번호 가지고 장난치진 않겠지.'라고. 네 맞아요. 그렇군요. 음. 그래서 스타트업 서비스 쓰는 게 불안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거 인증을 잘 안 하거든. 예. 장난칠 수 있으니까. 마치 예. 우리가 물건 살 그리고 때 예전에 KS 마크 있는 것만 찾던 거랑 비슷한 그런 맞아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음. 네네네. 그래서 '발암물질 많은 건 안 스타트업 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ISMS 인증이 되게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일정 이상의 규모거나 일정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아니면 특수한 도메인 분야의 회사들은 의무로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네네네. 네네네. 저도 그게 그렇구나. 왜 의무인지 생각 못 했었는데 ISMS가 국제 인증이고요. 음. 그거를 인증해 주는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일정 사이즈로 커서 얘가 이런 거는 문제가 되면 사회적 파장이 크게 발생하거나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곳은 법적으로 강제로 인증을 하게 해 놨어요. 아 예를 들면 뭐 금융 관련된 맞아요. 서비스라든가 이런. 네네네. 저희 중요하겠네요. 인증 보안 안 하면 네네. 저희 보안 사고가 에피소드 나면 큰일 때도 나는 한 번 거니까. 얘기했었었는데 예예. 그때 이제 제가 카드사 인턴으로 있었을 때의 에피소드인데 모 연예인이 "이번에 카드 못 썼는지 살펴볼까?" 이런 DB 쿼리 같은 걸 그냥 신입사원 음 교육하는 데 썼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취급이 됐는가부터 문제고, 그리고 그거를 아무런 목적과 사유 없이 사용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만든 서비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만들었으면 그걸 DB에 저장할 거 아니야. 그니까. 근데 DB에다가 그냥 까보면 똑같이 그만이야. 저장 예 똑같이 저장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저장하면 안 돼요. 그럼 인증 못 받아요. 음. 그리고 그거는 문제가 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또 그래 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또 운영자가 알지 못하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사실 운영자가 몰라도 그 키가 일치하는가를 체크하는 건 암호 쪽 기술로 가능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그렇게 하게 설계를 해 놓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너 원래 비밀번호 이거예요."라고 알려주는 걸 못하고 "너 등록한 이메일 있지? 거기다가 다시 보내줄 테니까 너 새로 비밀번호 등록해."라는 절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요즘엔 보니까 그렇게도 예. 많이 하죠. 음. 네네네.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 회원가입조차 하면 안 돼요. 음. 안에 음. 내부가 얼마나 대비가 안 되어 있을지 짐작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지표가 있어요. 웹사이트에 네. 보안 책임자를 고지하게 돼 있거든요, 통신사업자는. 오. 예. 어. 그래서 보안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 고지가 돼 있는지 확 직접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 고지를 할 그게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거가 있으면 그거를 고지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1 번.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연락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보안 담당자가 있기나 한가를 체크하게 되는 거군요. 일단 그게 맞아요. 기본으로 있어야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음. 형식적으로라도 지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절차인 거죠. 그쵸. 어디는 뭐 그런 걸 고지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서비스를 하는 곳들도 있을 테니까 그 정도는 피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 신청할 때 아마 교육을 할 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음. 벌금을 받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한테 계속 다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건 위험한 일인 거죠. 그리고 또 음. 아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깐 사실 DB에 접근하는 거를 개인 정보를 관리를 한다라는 게 개발자들 입장에서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번거로운 작업을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음. 그렇게 "소중하게 취급해라."라는 법적인 제약이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이즈의 회사의 서비스다라고 하는 순간 불안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음. 얘네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아가며 개발을 할 텐데 '그거를 불편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했을 때 아예 회사에 존폐가 있다, 그러면은 안심이 되죠. 음음.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거래소에 있어서 그런 건데, 당시에 거래소가 ISMS 인증을 안 받으면 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깐 네. 거의 모든 거래소가, 거의 모든이 아니지. 그래 봐야 너댓 개밖에 안 되긴 했지만 너댓 개 메이저 거래소 같은 경우는 ISMS를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오랜 시간 걸쳐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뭐 사업을 예. 하려면 어쩔 수 없었겠네요. 그죠. 그걸 안 하면 거래소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 갖고 음. 그 정도면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상황이랄까?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이제 인증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가 누구냐? 너한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 그다음에 너가 실제로 맞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이메일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만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깐 그쪽의 인증 시스템을 믿고 대안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메일이 계정인 것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아예 연락처를 하나를 확보하는 거죠. 이메일로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 전화번호로 우리나라 국내 서비스라고 하면 전화번호로도 그런 걸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만 알면 된다라는 건 되게 위험한 행위예요. 비밀번호를 다른 데에서 내가 알려주거나 어디 써 놓거나 까먹은 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무실에 포스트잇으로 모니터에 비밀번호 붙여 놓기 같은 걸 한단 말이야. 맞아요. 키보드 옆에 붙여 놓거나 이런 거 하죠. 예예예. 음.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3,565 개의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똑같고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밀번호가 노출될 위험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음. 하게 되냐면 이중 인증이란 걸 합니다. 정확하게는 다중 인증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이중 인증은 무슨 짓을 하냐면 내가 로그인해야 되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아까 그런 연락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너 지금 다시 확인해 줘." 같은 걸 한 번 더 음. 해요. 예. "너 지금 로그인하는 거 맞는지 네가 다시 확인해 줘." 음. 이런 거죠. 그리고 "너가 맞다면 지금 내가 보내준 거 입력해 줘." 약간 이런 것들을 하죠. 음. 예 맞아요. 그런 요즘에 것들 어디에서 중요한 구매를 한다거나 할 때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러면 꼭 이중 네네네. 인증할 수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서비스는 굉장히 쪼금밖에 없고 다른 오히려 회원가입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 인증이 안 돼 있으면 제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요. 아 네. 그래요? 이중 근데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가입할 당시에 얘네가 그걸 네네. 챙기는지를 보고 안 네네. 챙기면 '뭐야 얘네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애초에 그 가입 안 회원가입도 하는 안 해. 전략. 예예. 음음. 아 그렇군요. 회원가입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걸로 따져 보면 깃허브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네이버는 안 쓰니까 안 하고 있고 제 카톡이 이중 인증이 없어 갖고 너무 싫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몇 개 중요 서비스들은 저는 이중 인증 다 걸려 있고 그 이중 음. 인증 중에 대표적으로 OTP라는 게 있는데 계속 OTP. 예. 사용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OTP를 가장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은행에서 쓰는 걸 것 같아요. 그쵸. OTP 기계 같은 게 있어서 누르면 6 자리 번호가 뜨잖아요. 7 자리였나? 근데 그게 각 기기마다 고유하게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비밀번호예요. 모든 네. 기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네. 모든 기기에 기기 번호가 있고 그 기기 번호 덕분에 유니크하게 '아 얘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요 번호를 만들었겠다.'를 알고 있는 다른 서버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확인을 해 줘요. 음. 그러니까 어 이거 근데 숫자 만드는 방법은 내 OTP 카드하고 그 서버 둘만 알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해 놓고 어 그래서 "그 번호 주세요." 같은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음. 이제 좀 초기 버전. 근데 이제 앱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앱들이 동시에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음. 은행권에서 아직도 그걸 기계로 자기가 팔아먹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앱으로 다 돼 있는데. 그 먹고 살아야죠, 그 기계 파는 아 분들은. 그치. 그게 맞아요. 심지어 건전지 다 되면 기계 바꿔야 되잖아요, 교체가 안 맞아요, 돼서. 맞아요. 그때마다 맞아요. 15,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게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껴짐과 동시에 '아 이걸로 먹고 사는 서비스들이 있나 보다. 회사들이 있나 보다.' 그런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의 제조 사업자들이 아마 먹고 살고 있겠지. 그리고 인증 그니까요. 서버 유지 보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지금 음.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구글 OTP랑 MS 오서니티케이션 이라는 앱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저는 구글 OTP 쓰는데 구글, 깃허브, 깃랩, 드롭박스, 트위터 구글도 다른 계정 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 그다음에 도커, 헤로쿠 MS, 링크드인, 그다음에 회사 제품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제품들 등등이 있네요. 클라우드는 필요한 게 이게 제 계정이라는 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자기 맘대로 쓰고 돈은 제가 내거는 거예요. 와우 세상에나. 근데 이중 우와. 인증이 안 돼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절대 못 쓰지 그러면. 어. 그 엄청나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쵸, 그쵸.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인증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있다면 가능하면 이중인증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음. 보안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너무 많이 증명됐어요. 너무 많이 그쵸. 증명됐어. 예 시간 그래서 문제니까 그거는.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더 복잡한 비밀번호를 하라고 하니까 아 기억하기 쉬운으로 넘어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 봐야 단순해졌어. 맨 뒤에 별 붙이거나 느낌표 어어어.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패턴화되죠 오히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지간한 비밀번호를 제가 안 만들어요.
모든 자동 사이트의 생성. 빌보드를 자동 생성하고 그거를 관리해 주는 앱을 따로 써요 그래서. 아 그죠. 네. 구글도 그게 있고 그죠? iOS에서도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맞아요. iOS랑 안드로이드도 뭐지 삼성 안드로이드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 크롬이 이제 웹 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 원 패스워드라고 아예 익스텐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음. 기업형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공용 계정 정보 공유하기 같은 기능이 있어. 음. 비밀번호가 노출은 안 되는데 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사용자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어 같은 거죠. 그래서 음음음. 기업형 기능들이 있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음.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 이제 '아 내 개인 것들도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어찌 됐건 인증이다. 인증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인증은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인증은 저를 등록하고 지금 들어가려고 했던 게 "그때 등록한 저가 맞아요."라는 거예요. 그걸 네. 인증이라고 불러요. 음. authentication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근데 또 거의 똑같은 발음인데 다른 뜻이 있어요. authoriza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인가라고 불러요. 음. 더 쉬운 허락해 주는 거. 영어로는 맞아요. 더 음. 쉬운 영어로는 IAM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큰 무언가를 할 때 IAM을 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가 가끔 있을 텐데 여기 듣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개발자랑 일하다 보면은 이제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인증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아이덴티티가 아까 말했던 인증 그다음에 액세스 매니지먼트가 이제 권한 부여라는 뜻인데 너가 그 사람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너 뭘 할 수 있어야 돼?" 같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아. 예예. "너가 팀장이니까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그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도 권한 관리에 해당돼요. 음. 음. 혹은 뭐 "무슨 부장님이시니까 수정 권한까지 드리자." 뭐 이런. 그죠, 그죠, 그죠. 기본적으로 네. CRUD라고 부르죠. 만들고 고치고 보고 지우고 하는 4 가지에 음. 대한 기본 권한을 가지게 되고 사실 거의 모든 권한이 이 범위 내에 이 방금 말한 4 개의 행동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디스코드를 좋아하는데 디스코드는 거의 모든 행동에 대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디스코르드라 함은 설명을 잠깐 먼저 해 주시죠. 네. 디스코드 디스코드라고 안 쓰는 하면 분도 있으니까. 네. 그렇구나. 좋아요. 슬랙이나 단톡방 같은 건데 회사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확하게 얘는 회사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 뭐지? 메신저 단체 채 프로그램. 네. 뭐 좀 본격적인 메신저 프로그램 같은 게 있고 거기에 그중에 하나로 게임 쪽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디스코드라는 게 있는데 제가 열심히 주장해서 저희의 저희 팀의 데이터 올리기의 것들은 거기서 하기로 했었죠. 그래 갖고 여기 보면 이게 서버 설정 공간인데 여기에 네. 역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박 박사가 유튜브에서 화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역할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알백이란 걸 설명해야 되니까 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떤 뭐 사람은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없고를 디테일하게도 설정해 줄 수 있다. 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어허. 일정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다음에 그 역할에 해당되는 권한들을 설정을 하고 그 역할을 어느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어요. 음음.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알백이라고 설명을 할 거고 지금 어쨌든 이건 권한 관리다. 이거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누군지 알게 됐고 누군지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누구이거나 혹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런 걸 관리하는 걸 authorization 권한 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음. 이제 근데 이제 영문 쪽에서 그래서 이게 authentication이랑 authorization이 어디 갔을까? AUTH로 똑같이 둘 다 시작해요.
음. 그러고선 특이하게 다르게 보이는 단어가 N이랑 Z야. 그래 갖고 OSN 혹은 OSG라고 불러요. 그럼 OSN은 인증, 그러니까 "너 누구니?"라는 걸 확인하는 단계, OSG는 권한 관리, "너 뭐 할 수 있니?"라는 걸 확인하는 단계라고 두 개로 나눠서 부르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음. 하더라고요. 네. 재밌는 그 방식이네요. 표현 방식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OSG, OSN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OS라고 하면 그 두 개를 통칭하는 표현이고요. 음음. 그래서 이제 권한 부여 부분에 대한 얘기를 쪼끔 더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까 쪼금 전에 계속 "뒤에 설명할게요."라고 얘기했던 RBAC, RBAC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ABAC이란 게 있습니다. RBAC은 Role Based Access Control, 액세스 컨트롤이니까 OSG겠죠. 그다음에 ABAC, ABAC은 Attribute Based Access Control. 그러니깐 롤 베이스는 아까 쪼금 전에 보여 드렸던 디스코드의 화면이랑 같아요. 역할이라는 단어로 권한들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모음을 묶음을 만들어 그다음에 좀 예를 들어 저희가 만든 것 중에는 뭐 저희가 만든 걸로 예시 들어보면 관리자, 게스트, 뭐 패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아까 김 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직급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역할로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 어 뭐가 있을까요? 사 신문사를 얘기해 볼까요? 신문사에서는 어 검수자, 음. 그다음에 작가 아니면 기자, 그다음에 발행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의 권한과 역할이 보이죠. 기자 같은 경우는 기사를 생성할 수 있겠어요. 에디트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발행은 못한다. 세 그쵸. 그게 드래프트까지만 가능하다. 같은 식이 음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검수자, 검수자 같은 경우는 생성은 불가능하겠지만 어 변경은 가능한다든지 읽기도 당연히 가능해야겠죠. 검수를 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발행인, 발행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역할을 잘 나눠야 한다면 검수자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에디트 권한이 있으면 안 되고 음. 발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발행인은 다른 것들은 다 없고 심지어 리드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지금 CRUD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 데이터의 컬럼을 나눠서도 권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목, 본문, 사진, 쓴 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각각 편집 권한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이렇게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인 것들로 나눠서 할 수 있게 될 테고 그런 나누는 거를 롤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권한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각각의 권한을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롤만 설정하는 걸로 그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걸 알백이라고 불러요. 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의 군집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통으로 주는 네네네. 거군요. 그쵸. 한 하나하나 번에 이거 통으로 되고 주는 이거 거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 번거로운 일이니까 사람 올 때마다 할 너의 수 없으니까. 너의 역할이 이거니까 너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건 못 해요라고 한 방에 그죠. 전달해 주는 그리고 거군요. 음. 그리고 회사나 제품이나 어떤 그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운영상의 이슈 때문에 역할의 권한이 바뀔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역할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일일이 다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 역할에 걸려 음. 있는 권한만 하나만 바꾸면 역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권한은 다 변경되겠죠. 음. 전체에게 모두 일괄 적용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롤이라고 하는 중간 다리를 둠으로써 '권한 관리를 쪼금 더 쉽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최종 사용자는 권한 관리 당하는 일이 별로 없기는 해요. 저희가 겪어 본 권한 관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두 개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구글 닥스에서 뭐지 문서 링크 보내 주는데 저 볼 권한 없어요. 승인해 주세요. 맞아요. 음. 네. 그게 권한 관리의 일종이죠. 음음. 근데 굉장히 최소화된 그러니깐 굉장히 요약화된 권한 관리의 일종이에요. 왜냐면 권한 등급이 3 개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각각의 세계에 대해 이미 디테일한 권한 설정들이 다 끝나 있는 상태인 거야. 예를 들어 댓글을 달 수 있다 없다 혹은 제한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컨트롤할 수는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볼 수 있어. 편집할 수 있어. 관리할 수 있어."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롤만 제한할 수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음. 실제 세부 행동들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는 상황인 거죠. 세부 그렇 행동에 대한
권한 관리 설정에 대한 권한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음. 서비스가 그걸 제공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 또 하나가 이제 저 네이버 카페 등업이란 네. 걸 하죠. 그렇죠. 예. 어느 게시판을 게시판은 볼 볼 수 권한. 있고 볼 수 네. 없고. 네네네. 리더만 그 보기만 할 수 있다든지 글을 쓸 수 없다든지 이런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알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다음번에 소개한 A백 같은 게 있어요. A백은 Attribute Based Access Control이라고 했는데 attribute가 특성이란 뜻이에요, 특성. 예를 들어서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가입한 지 15일 됐어요. 내가 15 살이에요. 어느 지역에 살아요. 이런 것들을 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조건. 특성 예. 여러 그러니깐 알백은 롤이라는 이름으로 특성이 아니라 그냥 특성 중 하나인 롤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음. 근데 A백은 그거에 대한 조건을 많이 풀어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음. 생일을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생일자에게는 생일 축하 페이지를 볼 권한을 제공한다." 같은 조건을 걸어 두면 제가 생일자가 로그인을 할 때마다 그걸 뭐 비즈니스 로직으로 짜는 게 아니라 권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뭐 지금 이건 좋은 예시는 아니긴 해요. 어쨌든 A백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A백은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자산에 뭐가 있어. 근데 총무야. 근데 총무로 일한 지 1 년은 돼야지 요거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권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약간 사람이 해 주는 것 같지 아. 않아요? 예예예. 자꾸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뭐 "이병 아니 몇 개월 넘겨야만 이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룰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음.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쓴 글만 편집하고 볼 수 있어. 아. 게시판이 아니고 뭐 기자라고 한다면 더욱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아 발행된 분 내가 안주에는 볼 수 있겠지만 자기가 드래프트 만든 기사만 볼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 우리도 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쓴 게시글만 보려고 할 때 그게 공개라는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나만 볼 수 있어야 돼.' 같은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 그니깐 사람들한테 자신이 작성한 글만 볼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옵션을 걸려면 이 게시글이라는 데이터가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생산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보려고 하고 하는 자는 이 사람과 같은 자인가 같은 조건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내가 쓴 사람이라면 볼 수 있어.'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는 네. 거군요. 음. 네네네. 그런 여러 가지 커스텀한 조건들 더 세세하고 다양한 규칙들을 세울 수 있는 게 알백이라는 방법의 특징이고 그것 때문에 장점이라면 세세한 권한 관리가 된다. 단점이라면 너무 설정하기 복잡하다. 음. 음. 어트리뷰트를 얼마나 많이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확인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권한 관리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라고 한다면 최근에 카카오 문제가 됐을 네. 때 전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멀티 뭐지? 프로필이 노출됐다. 약간 요런 걸 봤던 것 같아. 예 맞아요. 예. 그게 이제 A백이 틀어진 사례겠죠. 얘가 내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이면 A 프로필을 보고 그렇지 면 B를 보게 해 놨었는데 친구 목록에 그쵸. 없는 사람이 이걸 두 개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3번 프로필 어떤 사람에게는 1번 프로필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해 갑자기 놨는데 그 1, 2 3이 다 열려 갖고 다른 사람 어 다 볼 수 있게 됐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깐 어 누구는 이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같이 설정되어 있을 텐데 그게 꼬였거나 데이터가 없어졌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 사례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뭐지? '권한 관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때 이런 권한 관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권한 관리가 디테일한 이유는 보안의 트렌드가 제로 트러스트여서 그래요. 제로 트러스트가 뭐냐면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아무도 믿지 마."라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는 음 무슨 짓 했냐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 였어요. 음. 그게 온사이트 보안이라고 불러요. 아 베이스를 뭘로 놓느냐의 차이군요. 그쵸. 그러니깐 어
우리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인증을 잘하면 나머지는 권한이 다 풀려 있어. 예를 들어 어 김 팀장도 아실 것 같은데 그 강의하러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 처음에 뭐 가방에 뭐 있는지 검사하고 뭐 들어가는 사람 뭐 등록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예 근데 들어가고부터는 뭐든지 해도 돼. 음. 같은 정책을 취할 수도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번 빡세게 저라면 확인하면 예예. 들어가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쪽에선 괜찮아. 약간 이럴 수도 "눈에 있고. 들어가서 아무 문이나 열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네네네. 근데 제로 트러스트는 뭐냐면 김 팀장이 강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김 팀장 움직일 때마다 누가 따라다녀. 네. 어디 가다가 거기는 가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음. 문마다도 다 아이디 카드 체크하는 게 달려 있어 갖고 어 각각의 문마다 모두 그게 달려 있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음. 사람이 그 문을 들어갈 권한이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음. 공간에서. 그러면은 음. 제로 트러스트가 그거예요. "한 번 들어왔으면 믿어." 이게 아니고 "들어올 때마다 모든 걸 확인해."가 제로 트러스트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곳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층에서도 각 층별로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르기도 하고 손님이 왔을 경우에 그래서 그죠, 그죠. 기본으로는 다 못 들어가는데 풀어 준 곳들 몇 군데만 들어갈 수 있게 해 그죠, 주는 그죠, 거죠. 그죠. 음음음. 맞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음. 저희가 뭐 개발자가 10명 있어요. 근데 개발자 10 명에게 모든 리소스를 만들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니깐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만 만들어서 계정 로그인만 통과를 하면 그 안에 리소스 만들 책임이 모두에게 권한이 모두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 나 그러면 GPU 서버 1000대 만들래." 이런 거 했을 때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거나 이런 식인 거죠. 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GPU 서버 1000 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음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다음에 그 정도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이런 걸 체크하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위험한 설비를 운영해야 되는 조직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깐깐하게 좀 안쪽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 안쪽에 대한 디테일 권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는 한 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안에는 풀어져 있고 음. 안정한 사람만 들어오게 해 그다음부터는 어떤 뭐 그 안에의 업무 효율 이런 것 때문에 풀어져 있다거나 이런 일이 되는데 대신 뭐 "인터넷도 끊어 버려." 이런 어려움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음. 그것조차도 이제 설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붙어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 음. 쪽 실제로 사람으로서 관리할 때의 일인 거고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하거나 책임질 때가 있을 때가 이제 이런 인증, 권한 관리 그다음에 알백, A백 이런 뜻이고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여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정보라든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권한 관리 컨트롤이 어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같은 정책이 걸려져 있고 그걸 잘 지켜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ISMS나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한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다음에 사고가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작에 대해서 모든 로그가 남아 있는가. 약간 이런 거를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이란 단계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에게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에게 '책임을 안 지우려고 하는 거다.' 같은 생각도 좀 음. 같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나는 내 권한 받은 범위 내에서 내 활동했어. 왜 뭐가 문젠데? 너네가 나한테 그 권한 승인해 줬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그 단계를 안 거치면 사고 나면 자기 책임인 거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요게 DB랑 연동해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인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맞아요. 거죠? 음.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들게 되어 있고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들고 나서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테이블 접근 권한, 데이터 생성 권한, 테이블 생성 권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깐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꺼냈고 사실 DB의 인증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는 해요, 요즘에는 더욱더.
기본으로 왜냐면 설정들이 다 되어 있어서. 아니요. 그거보다 더 외부 의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예,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 제어를 하는 케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의존하기보다는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샤크라맥스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딥 그 솔루션만 DB에 접근하도록 DB 세팅을 해 두고, 솔루션에서 음. 사용자들끼리 인증과 사용 기록을 관리하면서 데이터를 주는 프록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음. 그 DB 그러니까 자체 DB는 기능이 앞에 그러니까 예예예. 외부 경비 업체를 하나 들이는 거군요. 그래서 맞아요. "인증과 맞아요. 관련된 건 너네한테 맡길 테니까 너네가 하세요." 이렇게 하고 맞아요. DB 관련돼서는 내부적인 내용만 관리를 하고 이렇게. 네. 물론 이제 DB 중에 그 샤크라맥스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ISMS를 충족하기 위한 기능들을 다 제공을 물론 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세팅해서 사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보통은 음. 밖에서 쓰고, 이거는 금융권의 얘기고 또, 그리고 또 사실 서비스 운영할 때는 DB는 관리자 권한 하나만 만들어 두고 다른 권한 관리자 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지는 않는 편이기는 해요. 음. 아니 예. 뭐 보안은 보안 전문 업체가 하는 게 서로 마음 편하죠. 그게 그죠? 더 예.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죠? 네. DB 쪽은 DB 쪽 보안은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보통 또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기록 자체를 암호화하기도 해요. 음.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권한이 발생해도 데이터베이스에 작성된 기록이 전부 텍스트가 전부 암호화돼 있으면, 그러면은 탈취되더라도 그게 이제 노출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신에 데이터베이스 뭔가 암호화 속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암호화느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록상 암호 단계를 거치고 기록하고 불러올 때도 디코딩해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고런 속도의 희생이 있고, 덕분에 이제 더 비싼 장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런 속도가 좀 덜 크리티컬한 걸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음. 암호화 방법도 있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알백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A백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생산자만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인증 음. 얘기가 꺼낸 이유가 데이터베이스 때문이었지만, 인증 단계가 거의 모든 솔루션 아니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뭔가 제품을 만들어 그러면은 프론트엔드에서 로그인 단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백엔드에서 그걸 인증하는 단계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서버를 쓸 수도 있을 거고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각각의 리소스마다 전부 다 권한 관리할 수도 있고, 각각의 리소스의 권한 관리들에서도 세부 권한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전에 썼던 이제 GitHub 같은 애 중에 MS 제품 중에 애저 데브옵스라는 게 있는데, 걔가 저는 좋았던 게 그 각각의 그 기능에 대한 모든 권한 관리를 관리자가 할 수 있게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음. 되게 특이하게 느꼈던 게 어 그냥 관리자라는 개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상식에서는 관리자는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관리자는 관리할 권한만 있어야 돼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자는 아니지. 어. 관리자는 콘텐츠를 볼 권한이 있으면 안 돼요. 어. 그쵸? 콘텐츠를 생성할 권한이 있으면 안 돼. 어. 관리만 해야죠. 어. 권한 관리라는 기능 제어만 할 수 있어야죠. 어. 그러네요. 음. 관리자가 댓글을 직접 달고 이러면 되게 이상하죠. 생각을 해 보면 그렇다는 거지. 음. 예예. 근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슈퍼 관리자라는 느낌의 이름으로 모든 기능이 가능한 롤 같은 걸 만들어 두고, 대부분의 경우는 권한 관리를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냥 슈퍼 관리자만 한 번에 퉁치고 써 버리고 관리하지 않아요. 음. 네. 뭐 DB에 대한 얘기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증은 다행히 제가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관심 갖고 봤던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깐 지금 얘기를 잘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네. 엄두도 났어요, 덕분에. 네. DB 2탄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예, 요거는 제가 바로 콘텐츠 할 수 있는 주제여서 감사하게도 네. 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김 시장님 들으시면서 어떻게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재밌네요. 이게 인증하고 권한 관리 과정에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없으면 어떤 불편한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서 참 재밌었고, 평소에는 되게 사실 귀찮게만 느껴지는 작업이잖아요. 특히 데이터 분석하는 분석가로서는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뭐 제가 파일을 뭐 이렇게 받는다든가 혹은 제가 보내줬을 때 항상 이 인증 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하던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매번 귀찮게 느껴지는 것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또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나중에 큰 문제를 감당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좀 불편한 게 훨씬 작은 비용이니까, 네, 그런 과정들이 생겼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쪼끔 여전히 불편하겠으나 쪼금 좋은 마음으로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쓸데없이 하는 건 아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불편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DRM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예. 근데 이제 DRM은 사실 개념적으로 그 보안을 완전히 챙기기 좀 어려운 기술이라서 여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외부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볼 권한을 웹 상황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 콘텐츠가 제 손을 떠났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 방법이 없어요. 음. 그거의 불거진 문제가 역시 웹툰 불법 웹툰 사이트인 것 같고 그걸 근절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어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보완적인 기술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패스키라고 하는 새로운 보안 기술이라는 표현은 애매하고 보안 표준이 생겼어요. 네. 뭐냐면 아이디 패스워드로 인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웹사이트인데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 이 생체 인식 인증을 한다든지 지문 인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쓸 수 있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네. 그게 표준이 됐어요. 그래서 음. 서비스들이 그거를 구현하면 로그인을 그냥 인증 지문 인식 같은 걸로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왔어요. 어디가 되었든 간에. 어디가 되었든 간에. 아. 근데 잘 생각해 오. 보면 지문 인식 기능인지 홍채 인식 기능인지 안면 인식 기능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네. 하드웨어가 그 사람이라는 걸 보장해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준이 생겼어요. 그 여러 큰 기업들이 한꺼번에 합심해서 그 표준을 만들었고 이게 오. 잘 잘 보급이 돼서 '다른 데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일반화되면 되게 편리하겠네요. 그죠, 그죠. 뭐 음. 진짜 말 그대로 뭐지? 비밀번호 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거지. 그래서 패스키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그 방향으로 그 가긴 가야 되겠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매번 비밀번호 아이디 가지고, 그죠? 다들 고생을 해야 돼요. 음. 예. 보안이 되게 불편하다라는 인식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런 식인 것 같은데 편리한 보안이 중요하다는 목표 지향점들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생각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같이 들고 예. 음. 그 원래 옛날 말은 그 패스워드 리스였어요. 패스워드 리스 써도 된다. 예예예. 음. 네네네. 비밀번호가 없는 보안 약간 이름이었는데 표준으로 되면서 패스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음음. 한번 이 영상 올리면서도 아마 관련된 정보 더 볼 수 있도록 같이 링크 공유 드리게 될 텐데 아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제적으로 서비스에 적용이 좋겠다.' 혹시 만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뭐 또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덕분에 인증에 대한 얘기만 할 기회가 있어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저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 여러 번 얘기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정리도 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얘기할 때도 뭔가 더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도 '아 맞아. 이건 이거였지. 저건 저거였지.'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어 이걸 얘기하다 보니 이제 암호 암호. 기술에 대한 얘기를 예 안 할 수가 음. 없는데 그것들은 전문가를 좀 최대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드리기에는 너무나 방대하여. 제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어 안 정확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겉핥기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깐 아 스스로 알고리즘이 여러 개 느끼기에. 있어. 어. 알고리즘이 여러 개 아. 있어. 그리고 그중에 뭐 사람들이 말하기에 제일 안전한 게 뭐야. 요 정도까지만 알지 이제 암호를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종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아는 게 그냥 그 호기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다 보니깐 '정보 전달하는데 좀 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 콘텐츠 하는 것 중에 사실 대부분은 그 관련된 주제로 누가 뭐라고 질문하든 어떻게든 대답할 수 있는 주제를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모르는 걸 이제 막 공부하는 거 하는 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하지 맙시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깐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됐고 그게 아마 뭐 다음에 제가 쪼금 더 잘 알게 되면 뭐 아니면 네 그렇게 되면 '한번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DB도 아니면 약간 그런 식이었어 개론 갖고 정도만 열어 주고 "이런 분야가 있다." 네. 정도만 하고 그러고 음음음. 나서 전문가분이랑 좀 깊이 있게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박 맞아요, 박사가 맞아요. 그냥 취미 수준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태어나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학은 그 뭐지? 푸는 속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비트코인하고도 연결돼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 블록체인이랑도 연결되고. 네네네. 그래서 채굴이라는 개념에 대한 해서 연결돼 있어서 그거는 음. 한번 예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개론 정도로만 다루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네. 드네요. 네. 이런 일이 있고 이걸 사용해서 요거 해서 쓴다 정도로만 음. 얘기하는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약간 소감 아닌 소감 얘기한 것 같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올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이 시간까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